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 36분이네요. 뭐 요번에 또 그 부승찬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재명의 재판을 모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짜 뉴스죠. 그거가 지금 민주당 저쪽 이제 범죄자 집단, 제가 말씀드리는 저 집단들이, 전 좌파도 아니고 범죄자 집단들이 맨 거짓말만 하고 공작만 하는, 무슨 진짜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저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 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 수법을 많이 썼었죠. 근데 저도 그때는 모를 때는 그런 뉴스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가? 저는 그래도 다행히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의문부호를 붙였지만 보통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부부가 악마화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그 수법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3번 했더니 사람들이 안 왔어요. 거짓말을 1번, 2번까지는 속았다는 거죠. 그 이제 이서무한지 뭔지 하여튼 그런 이제 얘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동화인지, 아무튼 늑대와 양치기 소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우화가 상징적이죠. 그럼 저 사람들도 그걸 알 거예요. 거짓말이 자꾸 반복되면 들킨다는 거를 알겠죠. 근데 왜 또 똑같은 수법을 들고 나왔을까요? 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모자라거나, 생각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럴 줄 알면서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자기들 상황이 몰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 저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저 거짓 세력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궁지에 몰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뭐 1.23 계엄 이후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써오던 그 거짓된 수법들, 그 수법들이 잘 안 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을 거예요. 1.23 계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많이 알게 됐죠. 예전에는 그 수법들이 그냥 잘 먹혔어요. 저도 뭐 대충 그런가 했으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그냥 속았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1.23 계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한테 그것을 알린 거죠. 저들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근데 그걸 알리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항상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만들면서 진실을 보도하는 쪽을 저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그거예요. 원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의 지혜에서, 죄가 내 애다. 근데 가짜 부모가 나타나서 아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쟤는 내 애다. 그러니까 가짜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상대방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한테 거짓 뉴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그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 왔던 거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다가, 물론 일부는 알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엄을 통해서 그걸 알린 거죠,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에게 그것을 알린 거죠.
예,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은 높이 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과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은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예, 그걸 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지금 1.23 이후에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은 대통령을, 예, 굉장히 뭐 진짜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거짓 뉴스로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수법으로 그 수법을 또 썼어요 지금. 예, 무슨 뭐 재판 전에 술자리를 가졌대나 뭐 만나가지고 서로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여론을 계속 조작해 왔던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남자와 같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때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런가 또 중앙 언론에서 계속 뭐 MBC니 뭐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예. 그게 저들의 수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들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 근데 그건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보다 5년 정도 좀 시차를 두고 먼저 그런 걸 겪었던 거예요. 한 1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그것을 자꾸 알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짓들을 그 미국의 중앙방송 CNN 이런 데서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트럼프를 계속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거짓 뉴스를 자꾸 만들어냈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가 나타나서 효과적으로 그걸 자꾸 알렸어요. 국민에게. 그 바람에 지금 미국은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직한 우파들 중에서도 일부는 굉장히 그 타락한 우파들이 있겠죠. 우파인 척 가장을 하는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짜 그 대부분의 애국 우파들, 정직한 우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우파들이 정직하죠. 대부분. 그럼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원래 좌파들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좌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좌파는 좌파 행세를 하는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 저도 이제 이번 특히 1.23 계엄 이후에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그 가짜 선동 이런 것들은, 그 수법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저 수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으로 비유하자면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두 번 속죠. 예. 두세 번 속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잘 안 속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은 이제 시점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저 좌파들이 거짓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구나. 이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국민들이 다 알면 이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저 같은 사람은 좀 일찍 알게 됐고, 1.23 계엄 때문에. 좀 똑똑한 젊은이들은 일찍 알게 됐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서서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수법으로 선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과거 한 뭐 몇 년 전, 3년 전만 해도 정말 잘 먹히던 수법이었어요. 저 수법이.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또 쓰고 있어요. 이제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저들이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보기엔. 근데 어찌됐건 저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잘 안 먹힐,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그 오래된 수법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역풍이 많이 불겠죠.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 수법이 잘 통했는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됐는데 또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네팔에서도 사실은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그 표면적인 원인이 됐던 게 SNS의 뭐 차단, 검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팔의 젊은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저기는 완전히 정권이 붕괴됐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저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 알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부담감을 또 느낄 거예요. 전에도 바둑으로 비유를 드렸지만은,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는 압니다. 이게 두다가 보면은 좀 몰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악수를 좀 많이 두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승찬인지 뭔지 옛날에 쓰던 수법, 이제는 잘 안 통할 수법을 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겠죠. 그게 이제 역풍이 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후에 바로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발표를 했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다. 몰리고 있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건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우파, 정직한 우파들이, 진정한 우파들이 일어나고 있죠. 결집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찰리 커크라는 그 진짜 걸출한 인물이 정말 정직한 우파였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계속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영상이 올라오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인간애가 있었던, 인류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지만 하늘이 낸 인물이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영향을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의 정직한 우파들이 들고 일어서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저들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오겠죠.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지금 전 세계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그 좌파의 가면을 쓰고 해왔던 그 범죄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거짓 선동, 저 공산당이나 하는 좌파가 아닌 공산당이나 하는 그 범죄자들이나 하는 그 거짓 선동, 거짓 프레임, 이런 자기들이 써왔던 수법을 지금 또 썼어요. 지금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들이 또 썼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리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효과가 날 것이다.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저들이 자꾸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네팔 사건. 네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극적인 영상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거의 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영상들을. 그 짤로 자꾸 올라오니까요. 그 짧은 동영상으로. 저도 그걸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막 우리나라랑 똑같죠. 지금 그 네팔의 그 재무장관인가 뭔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김민석 총리 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그 진짜 개처럼 끌려다니고 그 성난 군중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빨가벗겨져 가지고 거의 끌려다니고 뭐 계속 폭행 당하면서 그냥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들. 너희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네가 한번 개돼지가 돼봐라, 뭐 이런 이제 자극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못 봤을까요? 보기는 싫었겠죠, 자기들은. 그렇지만 자꾸 올라오는 걸 어떻게 안 또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상황이 있었을 거고요. 저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들 입장이 돼 보면. 그럼 지금 그 개처럼 끌려다니던, 빨가벗겨져 가지고 개처럼 끌려다니던 뭐 그런 뭐 외무장관도 그렇고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김민석이니 저 장관들, 여러 지금 이재명 정부 밑에서 지금 그 정말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런 정권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자들. 예. 그러고서 이제 지들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예. 국민을 속으로는 개돼지로 알면서 국민을 섬긴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저런 자들. 저 자들이 겁이 안 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네팔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김민석이는 개처럼 얻어맞을 거예요. 빨가벗겨져 가지고. 만약에 네팔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그렇잖아요. 김민석이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인물만 해도 민주당의 저거 최민희, 서영교, 정말 박찬대, 정청래 전부 끌려다니면서 개처럼 맞을 자들이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전부 계속 거짓으로 속여왔으니까요. 여태까지. 그리고 지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예. 이재명 당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저들이 느끼는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한 우파라는 거예요. 우파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갖는 게 우파입니다. 예, 그 부분을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트럼프는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져야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너는 니네 나라에 애국하는 자, 나는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자, 우리가 악수하고 서로 딜을 하자, 비즈니스를 하자, 우리 관세 협상도 하고, 나는 네 입장을 이해한다. 너는 니네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니네 나라의 애국자니까, 내가 너는 그거를 인정해 주마. 서로 그래가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입장 이해한다. 나도 내 입장이 있다. 나는 애국자다.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파들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예.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정직한 그 우파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저 범죄자들, 사기꾼들한테는 굉장한 압박이죠. 예, 네팔에서 일어났던 사건, 트럼프의 존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정직한 우파들이 봉기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꾸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일어나고 각 나라에서 지금 친중 정권들 다 몰아내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찰리 커크의 영향력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 저는 당연히 몰랐고, 저같이 무식한 놈은. 아무튼 결과만 보면은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저들은 상당한 두려움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네팔에서의 사건, 트럼프의 존재,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한 전 세계 정직한 우파들의 결집,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동향이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를 피켓을 들고 윤어겐을 외치면서 전국에서 지금 행진을 하고, 그게 유튜브로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옛날 같아서 지금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지만, 지금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것도 전혀 다루지 않지만, 어찌됐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 청년들이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새가 늘면 늘었지 줄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저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재명 아웃 이런 이제 피켓을 들고, CCP 아웃 이런 피켓을 들고, 스탑 더 스틸 이런 거 계속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지금 계속 그 시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 네팔까지 저렇게 되지. 그러면 저들 입장이 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저 거짓 범죄자 집단들, 저 좌파를 가장한 저 민주당 세력들, 저쪽 입장이 돼 보면 부담스럽죠.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리수를 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부승찬이가 저는 얼굴도 모르던 정말 욕 나오는
저는 진짜 현실에서는 욕을 잘하는데 오히려 이 영상을 키면 욕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저 정말 욕 나오는 저 인간들. 예, 뭐 조이대와 뭐 한덕수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옛날에 쓰던 수법을 이제 옛날 수법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리상계엄 안 하고 뭐 전 세계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그 수법 아직도 잘 통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예,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제 그 수법은 옛날 수법이 돼버렸어요. 이제 다 알아요. 웬만한 국민들은 아직 일부 국민들이 속고 있지만. 예,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효과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그냥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저 새끼들 또 저러네. 이제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 그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잘난 체 하는 uk군이 예측하기에는 저들은 계속 악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벌써 악수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죠. 뭐 그 저 대변인이 뭐 대법원장 뭐 그 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뭐 그래갖고 속기록을 삭제했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속기록을 삭제할 정도면 그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무식한 uk군도. 그런 상황들이 저는 악수가 계속 반복되겠죠. 예. 왜? 심리적으로 몰리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